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6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이나 아니면은 주말에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선거 달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다는 그런 차원의 선거라기보다는 이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점이 되는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거쳐서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내려오다가 19세기 말에 그 국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대가로 그 외세의 식민지가 되었었고 또 겨우 독립이 되었는가 했더니 그것도 이제 외세의 책임에 의해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또 이어서 독재와 군부 쿠데타 또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들 그러한 그 압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겨우 민주화를 조금씩 이뤄내는 그 국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민족이 보여주는 그 어떤 엄청난 잠재력 내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나서 불과 5, 60년 사이에 전 세계의 그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급격한 그 국력의 신장을 보여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국력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주권자 의식, 권리 의식마저도 이제 키워가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왜 한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된다고 보느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완성된 혁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성공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사회적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이라든지 그 87년도에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 세력을 밀어내고 어떤 민간인들의 권리를 키워내는 그런 민중 항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머물고 결국은 기존의 어떤 그 사회적 그 틀을 만들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층이 지속적으로 지배 계층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혁명적인
그 민중 항쟁을 얘기한다면은 또 동아혁명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 동아혁명도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천도교를 비롯한 어떤 그 인본주의 내지는 인도주의 사상이 이제 서서히 예, 움트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그 사회적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 가장 직접적인 그 동양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고부군수 고백갑의 그 어떤 그 민간인 착취에 대한 저항으로 전봉준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민중의 참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의식들이 서서히 이제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수백 년간 틀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그 힘이 미약했고, 또한 그러한 민중들의 거센 저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왔고, 또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왜군들이 청나라 군대의 어떤 조선 주둔을 핑계 삼아서 일본군도 한반도에 이제 들어왔고, 그러한 어떤 국제적 질서 속에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가지고 애꿎은 조선 백성들만 희생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우금치 전투로 대표되는 그 동학군들의 그 처절한 희생이 그 기관총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운 일본군들의 무자비한 살상으로 인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상실하게 만드는 식민지 시대로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조선 왕실이 그 민중의 어떤 인권을 부르짖는 그 동학군과 기존 질서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잘 협상해서 1215년에 영국에서 마그나카르타가 작성되었던 것처럼, 좋다, 우리가 왕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조선인들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라면은, 외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조선을 쉽게 넘보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부지런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동학은 그렇게 해서 혁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또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도 민중의 저항이 어떤 지배계층에 대한 그 반항 내지는 저항으로 일어난 민중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민족 내의 어떤 계층 간 그 저항이 아니라 외세, 그러니까 외국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이미 상실한 그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봐야 그 일제의 잔인한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3.1운동으로 인해서 뭐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그야말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부르짖은 깐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랐던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실패한 혁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승만의 저항에서 결국은 정권을 끌어내렸던 4.19 혁명마저도 그 정권을 이어잡은 민주당의 그 무능력 때문에 결국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 군부 쿠데타의 어떤 지속적인 그 지배계층이 되었던, 그러니까 정산되지 않은 친일파 세력들과 그 친일파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부도덕한 부자들과 폭력을 앞세운 군부 세력이 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정권을 찬탈했지만, 내가 국민학교 시절에, 물론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5.16 혁명이라고 배웠지 5.16 쿠데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를, 그것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마 제가 30대가 거의 다 돼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마저도 제대로 교육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고 나서 그 단순히 한 개인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혁명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한 그런 준비가 있었더라면은 또 역사를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박정희라는 독재자는 그렇게 그 총을 맞고 사라졌지만 그 시대를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던 기득권층은 여전히 또 다른 지배계층으로 계속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단순한 그 통치자 한 명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혁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민족은 똑똑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혁명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그럼 왜 필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봐서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혁명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그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프랑스의 그 혁명군들은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엄청난 그 살상을 통해서 기층 민중과 어떤 그 지배계층의 그 변화를 꾀했었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또 2차 대전 때 협력했던 그 나치 협력 전당들을 또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프랑스 민족들, 그 자국의 어떤 정통권을 바로잡는 데에는 성공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과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정부의 그 나치 협력자 색출 작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로 반민특위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친일파 청산을 못했고, 그러한 그 일제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하고 지배계층으로 군림했던 그 세력들이 21세기에 된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왔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깨어난 민중들이 피지배 계급으로 남아있었던 민중들이 이제는 진정한 인권을 확보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의 주인으로 존재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진정 공정한 사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헌법에 기재된 그러한 인권 사회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모두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혁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그럼 좋은 사회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계의 움직임을 이제 동서남북 갈 것 없이 실시간으로 각 나라의 어떤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촌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차이 내지는 그 복지국가와 어떤 계층 간 격차가 심한 그 후진국들 등의 어떤 각 나라의 그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북유럽 국가들,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의 그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과 또 한때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 문턱에까지 들어서다가 다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진 남미의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유럽 국가들은 어떤 혁명이라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도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어떤 부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뭐 자원이 풍부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냐면 꼭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가진 그야말로 흥과 끼와 엄청난 그 역량들을 보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대단한 민족인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조금의 어떤 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바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수나 뭐 이런, 물론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떤 아주 탁월한 그런 것인가라는 부분은 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BTS라든가 뭐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그 문화인들, 또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그 예술 감독이 된 정명훈이라든지, 또 소프라노로는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조수미라든지 등등의 이런 개인적인 영향들을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 그러한 한민족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유럽 그 복지 선진국에 뒤처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세계 가장 빈국으로 현재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조그만 나라 부탄 같은 나라들이 아주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지수, 즉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 요인이 경제력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북유럽의 그 복지 선진국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앞선 나라들이고,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 어떤 안정적인 복지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부탄 같은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들이 왜 그런 만족도가 높을까? 그런 거를 보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절대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가 그 사회 내에서 편중되어 있느냐 골고루 분배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을 가져왔던 것도 프랑스가 그 당시에 뭐 돈이 없고 가난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왕실을 비롯한 귀족들의 그 흥청망청한 그 어떤 낭비적인 그런 생활과 기층 민중들의 헐벗은 그런 부의 편중이 혁명을 불러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남한과 북한의 어떤 경제력을 보더라도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뭐 40배다 50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도 수십 배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이 그렇게 군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30위권 밖에 북한은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만족도가 훨씬 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어떤 그 계급의식이랄까, 불만이 굉장히 많고, 북한은 굉장히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그 동네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완전히 그 변질된 왕조 국가로 좀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런 헐벗은 사회상을
어떻게든 이제 인식하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고 놀라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남한이 과연 이렇게나 잘 살았는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러한 그 통제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한이 얼마큼 잘 살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저 막연하게 그 남조선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더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넘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기대보다 훨씬 남한 사회가 잘 살다는데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두 번째 북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데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히 맞는 건 사실인데 그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어떤 그 상류층들 내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분배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그 계층 간 그 부의 편중이 심화된 데에는 어떤 박정희의 그 군부 독재 세력들이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경유착을 해서 이제 재벌들을 육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 살아보세라고 하면서 일단 그 부의 편중, 그 부의 집중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업 자본을 형성하려고 했던 시대적 어떤 과제도 분명히 일정 정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그런 부의 그 집중보다는 부의 고른 분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당당하게 억압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그 정권을 그 통치를 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고도의 그 발전된 그 사회 형태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층이 점점 분화되어 왔고 빈부격차, 세대격차 등등의 그런 그 부의 분배보다는 어떻게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편중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혁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그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어떤 부에 물론 최근에 와서 성장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분배에 그 자기 철학을 바탕을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그야말로 깨어난 민중들이 그러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어떤 혈맥이 돌듯이 부가 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존의 기득권층의 그런 기득권을 조금은 억압을 하고 오히려 착취되고 억압받던 기층 민중들이 이제는 사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선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갈팡질팡한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동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누구를 그러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는데 충실하게 일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 일꾼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글쎄요, 제가 주말에 이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는데 선거가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유튜브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12월 3일에 쿠데타 이후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쿠데타 이후에 새로 그 권한을 주게 된 그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듣는 분들이 댓글을 써주신다든지 이런, 물론 제가 그 실시간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물론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